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어이없게 차단당한 28 여자예요. 제 남친은 30살이고 취업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같은 지역 대학 스터디에서 만나게 됐는데 저한테 자꾸 들이대길래 몇 번 거절하다가 결국 이렇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를 사귀게 되었고 저는 남친보다 먼저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 후에 남친도 취직을 하게 되었고요. 남친과 저 사이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연애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취업도 했고요.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성인 남녀 커플이라면 솔직히 피임에 대해 관심이 많잖아요. 저는 여자가 피임약 먹으면 부작용이 심해서 남자 쪽이 피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피임법보다 몸에 무리도 없고 안전하니까요. 그런데 남친이 유독 피임하는 걸 싫어했어요. 자기가 안전하게 할 수 있다나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로 저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저도 분위기에 취해서 몇 번 남친 말에 넘어갈 뻔했는데 그때마다 저도 남친에게 나 임신하면 어떡할 거야? 하고 장난스럽게 물어봤죠. 남친은 저에게 자기가 다 책임진다며 임신하면 자기랑 아기 낳고 결혼하면 된다고 자기는 다 자신 있다네요. 그래도 저는 불안해서 항상 남친 몰래 피임을 했어요. 그런데 남친은 항상 자기가 조절을 잘해서 아무 일 없는 줄 알고 완전 잘난 척을 했네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도 웃으며 넘어갔어요. 얼마 전 남자친구랑 같이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남자친구 집에서 샤브샤브를 해 먹자며 마트에 장을 보러 갔고 그때 저한테 친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가 생리를 안 한다며 집에 올 때 임신 테스트기 좀 사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언니랑 형부는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아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기가 들어서질 않는 부부였어요. 저는 기쁜 마음에 장도 보다 말고 마트 내에 있는 약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임신 테스트기를 3개를 계산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뒤따라왔어요. 그러더니 제가 손에 임신 테스트기를 쥐고 있으니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그냥 대답 없이 웃었어요. 저는 갑자기 임신 테스트기를 보고 남친이 착각해서 제게 자기가 모두 책임진다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약간 테스트 같은 걸 해보고 싶었달까? 그런데 남친은 애써 못 본 척을 하더라고요. 조금 어이가 없었지만 어차피 제 임태기도 아니고 해서 그냥 저도 아무 말 안 했네요. 남친은 그날 데이트 내내 기분이 언짢아 보였어요. 마트 가기 전까지만 해도 와인을 사고 분위기를 잡자느니 신이 잔뜩 나 있었는데 약국에서부터 뭔가 다운된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더러 집에 가라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집에 간다고 해도 자고 가라고 했을 텐데 그래서 알겠다고 집에 간다고 하니 현관문 앞에서 잘 가라고 하네요. 집에 데려다 주지도 않고 제가 신발 신고 나오자마자 현관문을 쾅 닫아버리더라고요. 기가 막혔어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실망을 하고 기분이 나쁜 채로 집에 왔어요. 언니가 자고 있길래 언니 방문에 사가지고 간 임신 테스트기 놓아두었어요. 며칠 뒤 제가 아무 말이 없자 남친이 먼저 제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했네요. 제가 아무 말이 없으니 남친이 아무 일도 없는 줄 알았나 봐요. 예전처럼 저한테 들이대면서 끈적끈적하게 들러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려고 했어요. 오랜만에 남친 차 타고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양평에 있는 요즘 핫하다는 숲속 카페를 갔어요. 남자친구는 근처에 뷰가 좋은 호텔이 있다며 거길 예약했다고 자랑을 했어요. 저도 기대가 됐죠. 오랜만에 남자친구랑 좋은 시간을 보낼 생각에 조금 설레이기도 했어요. 남자친구가 음료를 받으러 간 때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가 드디어 임신했다는 얘기였어요. 제가 얼마 전에 사가져간 임신 테스트기를 했나봐요. 그래서 저는 언니한테 너무 축하한다고 말을 했고 언니도 저한테 이모 된 거 축하한다고 했네요. 남친이 와서 전화를 끊고 저는 남친한테 큰일이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친이 뭐가 큰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할머니 됐다고 그렇게 말하니 뒷말은 듣지도 않고 남친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남친은 뭐? 이렇게 외마디를 남기고 잠깐 담배 한 대 피우고 오겠다며 카페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갑자기 왜 저러지? 하고 생각하다가 혹시 내가 임신한 줄 아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친이 괜히 속만 끓일까봐 말해주려고 남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친은 전화를 받더니 저더러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 이해가 안 됐죠. 무슨 말을 하는 거지? 했어요. 그래서 남친에게 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남친은 됐고 너랑 이제 끝이니까 나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갑자기 왜 이러냐고 카톡을 보냈더니 남친에게 온 대답은 어마어마했어요. 너 임신한 거 나한테 덤탱이 씌우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 나 아직 애 때문에 발목 잡히기 싫다. 그리고 그거 내 애인지도 확실하지도 않잖아. 이렇게 답이 왔어요. 정말 미친놈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열받아서 전화를 했더니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새 저를 벌써 차단한 거예요. 아예 제 얘기는 듣기도 싫다는 거겠죠. 정말 제가 임신한 줄 알았나 봐요. 만약 진짜로 제가 임신을 했더라도 그 애가 자기 애인지 어떻게 아냐고 말을 하는데 이건 무슨 저를 어떤 취급을 해온 건지 뻔히 보이는 말이잖아요. 정말 기분이 더러웠죠. 그런데 심지어 저를 그 버스도 안 다니는 깡 시골에 버리고 가다뇨. 자기 차를 타고 왔는데 자기만 차 끌고 가버리면 저는 어쩌라는 거죠. 자기가 자리 피하고 싶어서 여자친구는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드는 남자친구의 인성에 소름이 끼쳤어요. 저는 너무 열받아서 카페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카페 직원에게 버스나 택시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는데 여긴 택시도 잘 안 들어온대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언니는 방금 전까지 밝게 통화하던 제가 눈물을 질질 짜면서 전화를 하니까 당황하면서 어디냐고 금방 데리러 갈 테니까 주소 부르라고 했어요. 저는 내내 울면서 카페에 앉아 언니를 기다렸어요. 1시간 정도 흐르자 형부가 저를 데리러 왔고 저는 형부 차를 타고 동네로 왔어요. 그런데 우연히 길을 건너는 남자친구를 봤어요. 저를 그 양평 시골 바닥에 버려두고 자기는 지 친구들이랑 히덕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네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형부에게 남친 앞에 차를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려 남친을 불러 세웠죠. 야, 이 개자식아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남친이 뒤돌아보고 절 보더니 흠칫 놀라더라고요. 네가 그러고도 남친이냐? 어떻게 여자친구 임신했다고 택시도 안 다니는 카페에 여친만 두고 너만 홀랑 도망쳐. 임신시키는 게 그렇게 두렵고 싫었으면 애초에 잘하던지 하고 길거리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봤고 남친은 저를 험상궂게 쳐다봤어요. 어디서 남의 남자 임신해온 게 더럽게 자기한테 아는 척 하냐며 좋게 그냥 차단하고 쌩까자고 하는 거예요. 진짜 저랑 1년간 연애한 제 남친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요. 그때 차에서 보다 못한 형부가 나와서 남친에게 이 새끼 너 뭐야? 라고 말을 걸었고 남친은 제 형부를 보더니 피식 웃으며 저 새끼가 네 애아빠냐? 이러는 거예요. 기가 막혔죠. 결국 자기는 책임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했고 남친은 계속해서 어디서 딴 놈 새끼, 애새끼 임신해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수작이야. 더러운 년 이라는 상스러운 말을 내뱉었어요. 형부는 듣다 못해 열받았는지 남친을 때렸어요. 남친은 남의 여자친구 임신시킨 새끼가 어디 감히 나를 때려? 하면서 형부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저는 남친에게 우리 형부야. 네가 나 버리고 도망가서 우리 형부가 나 데리러 온 거라고 하고 소리를 쳤네요. 거리는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저는 형부를 데리고 차에 태웠고 저도 차에 탄 채로 벙쪄있는 남친을 향해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질렀어요. 임신했다는 거 우리 언니야. 사람 말 지 멋대로 듣고 여자친구를 버리고 가냐? 정말로 내가 임신했으면 책임진다더니 그 책임지는 게 싫어서 다른 사람 애 가진 걸로 몰아가니? 더러운 새끼야. 임신하는 게 그렇게 무섭고 싫었으면 콘돔이나 제대로 끼지 그랬냐? 변태 새끼야. 널 만난 게 내 인생의 최악이다. 쉬지도 않고 쏟아내고 형부한테 출발하자고 했네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친은 저희 차를 띄워서 따라왔네요. 정말 얼마나 등신 같아 보이던지. 형부는 저딴 새끼 눈에 한 번만 더 보이면 아주 죽여버리겠다고 하셨네요. 집에 와서 침대에 녹아버리듯 누웠는데 남친에게선 미친듯이 전화가 오네요. 자기가 순간 판단을 잘 못해서 저한테 죽을 죄를 졌다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자기한텐 저밖에 없다는 둥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옆에서 듣고 있던 형부가 제 전화를 뺏어서 한 번만 더 우리 처제한테 연락하면 그땐 진짜 죽여버리겠다고. 너 같은 게 남자냐고. 죽고 싶지 않으면 다신 나타나지도 말라고 으름장을 놓으니 그제서야 후다닥 끊더라고요. 진짜 이제 보니 그토록 비겁할 수가 없는 인간이었네요. 저런 건 1년이나 사귀고 있었다니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아무튼 그렇게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연애는 이렇게 끝이 나버렸어요. 형부가 없었으면 계속 저한테 다른 남자 애 가졌다면서 난리를 치고 저를 계속 괴롭혔겠죠. 아무튼 형부 덕분에 다행입니다. 이제 그런 쓰레기 같은 놈 잊고 새 출발하려고 해요. 당분간은 트라우마 때문에 연애는커녕 소개팅도 못할 것 같지만요. 더 괜찮은 남자가 나타나서 새로운 연애로 기억을 덮고 싶네요. 제 쓰레기 같은 전 남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